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아침 한 7시 반쯤 됐고요. 서울 시간은 같은 날 2월 24일 월요일 밤 9시 반쯤 됐겠네요. 이번 영상은 라이벌 시리즈라고 제가 한 1년 반 전에 그 라이벌 시리즈 라이벌 회사들의 주가 성과를 비교하는 거를 올린 영상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거 올린 지 뭐 한 1년 반 이상 됐으니까 데이터도 업데이트 됐고, 또 백테스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올려봤어요. 요 영상은 페라리하고 포르쉐. 페라리는 이태리, 당연히 이태리 회사고, 이게 상장은 저기 네덜란드에 돼 있어요. 뉴욕에도 돼 있지만. 그러니까 포르쉐는 뭐 당연히 독일 회사고, 복스바겐 그쪽이죠. 근데 뭐 다른 라이벌 시리즈는 그 뭐 현대건설, 삼성건설, 대림건설 이런 비교해 놓은 것도 있고, 뭐 호텔 회사들 뭐 워카힐 호텔, SK 거죠, 신라 호텔, 뭐 그런 거 현대 호텔 쪽 뭐 비교해 놓은 영상도 있고, 페인트 회사 뭐 제비표 페인트, 뭐 이름 바꿨던데 제비표도, 뭐 옛날 노르표 페인트, 그 벽산에서도 페인트가 나왔죠. 뭐 그런 거 비교해 보고. 네, 그때는 뭐 구독자가 한 100명도 안 됐고, 뭐 지금도 1300명 겨우 넘지만, 그 1년 반 전에는 뭐 구독자도 뭐 100명도 안 되고, 노출도 뭐 거의 되지도 않았고, 여하튼 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고, 그리고 이제 백테스트 차원에서 올리는 겁니다. 요 썸네일 왼쪽 그림은 2015년 10월, 그러니까 페라리가 IPO 한 시점부터 포르쉐 오토모빌 PAH3.DE, DE는 도이치할테 DE죠.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그 증시죠, 증시 인덱스죠. 근데 비교를 해본 거고, 더 큰 그림 보면서 다시 자세하게 얘기합시다. 요거는 제가 한 1년 반 전에 올린, 그때 뭐 연평균 수익률, 연평균 변동성, 그리고 연평균 변동성 조정된 수익률, 그러니까 리스크 어저스트 리턴,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을 변동성으로 나눈, 우리가 말하는 뭐 그 샤프 레이쇼 뭐 그런 개념이죠. 그걸 했었는데 뭐 그 후에 1년 반 이상 시간 지났으니까 다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백테스팅 하는 겁니다. 요거는 2015년 10월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왜냐면 이거를 올린 게 5월 24일 날 올렸으니까 1년 반이 뭐야? 1년 한 거의 10개월, 9개월 전이네요. 2015년 10월 20일은 페라리가 미국 증시에서 이 트레이딩이 된 시점이고, 그때부터 요 포르쉐 오토모빌 요거는 PAH3는 포르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포르쉐 홀딩 컴퍼니고, 하나는 포르쉐 P911은 그 포르쉐 자동차 회사 주식 티커예요. 그러면은 얘들이 어떤 회사냐 보면, 여기 보면은 포르쉐 P911, 얘가 포르쉐, 우리가 말하는 그 자동차 회사 자동차 그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의 주가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이름이 길어요. 포르쉐 AG인데 닥터 뭐 해가지고 포르쉐 AG 해가지고, 뭐 AG가 뭐 영어로 말하면 일종의 좀 무슨 아이겐 게쇼샤프트인가 뭐, 그래서 그 우리 주식회사 뭐 그런 독일 말이죠. 그러니까 P911.de 얘는 포르쉐고, 또 다른 포르쉐가 뭐가 있냐면 PAH3가 있어요. PAH3는 포르쉐,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하죠. 죄송합니다. PAH3 얘가 이제 포르쉐 오토모빌 홀딩이에요. 그러니까 포르쉐 요 PAH3.de 요 티커는 포르쉐 전체 자동차 그룹의 홀딩 컴퍼니 티커인데, 얘들이 산하에 가지고 있는데 volkswagen이죠. volkswagen이 있고, 또 아우디, 당연히 아우디 있고, 그리고 스코다는 체코슬로바키아, 지금 체크죠. 체크에 있는 또 유명한 자동차 회사고 스코다. 벤틀리도 포르쉐 홀딩 컴퍼니 밑에 있고, 람보르기니, 포르쉐 당연히 포르쉐, 듀카티도 밑에 있고, 스카니아는 그
스웨덴 쪽 회사 트럭 회사였는데 지금 포르쉐 밑에 있어요. 만 유명하죠. 만이라는 그 디젤 엔진 트럭 그 버스 회사죠. 디젤 엔진 쪽 전문 회사고 여기 주소가 포르쉐 플라츠 이렇게 슈투트가르트고 다 이게 지금 포르쉐 홀딩 컴퍼니 PAH3의 그 어드레스인데 P911 그러니까 포르쉐 스포츠카 브랜드 얘도 그 주소가 같아요. 포르쉐 플라츠 1이고 7 그러니까 70435 이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우편번호 704 똑같죠. 같은 회사 같은데 모여 있는 거죠. 하나는 그 스포츠카 브랜드 티커 그 자동차 티커고 P911은 근데 PAH3는 뭐 볼kswagen, 포르쉐, 벤틀리, 람보르기니, 스카니아, 두카티, 만 이런 걸 다 이제 산하에 두고 있는 홀딩 컴퍼니. 지주 회사의 티커는 PAH3. PAH3 그래서 P911의 회사 정식 이름은 좀 길어요. 닥터 잉글 뭐 포르쉐 이거 이 사람이 공학 박사였죠. 이 포르쉐가 공학 박사였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기계공학 박사가 이게 만든 거죠. 이 스포츠카 회사 엔진을 좌우지간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러다 그때 재작년이네 벌써 2023년 5월 24일 이거 올릴 때 영상 올릴 때 그 포르쉐 오토모빌은 그때는 그 P911 상장 전이라 제가 포르쉐 홀딩 컴퍼니의 주가랑 비교를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페라리가 2015년도부터 5.4배 올랐을 때 반올림에서 2023년까지 나스닥은 2.5배 올랐고 S&P 500 지수가 2배 올랐고 포르쉐 오토모빌 홀딩 컴퍼니는 1.64배 올랐다. 그러니까 페라리보다 포르쉐가 많이 못하다. 그렇게 제가 올렸었고 이제 2025년 2월 오늘이 24일이니까 뭐 21개월 지났나요? 21개월 1년 반이 훨씬 더 지났네. 21개월 지나서 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재작년 2023년 5월 25일부터 2025년 엊그제까지 약 21개월 동안의 성과를 보니까 페라리의 수익률은 77%예요. 파란색. 페라리는 그러니까 이걸 올린 게 1년 뭐 반 훨씬 전인데 그 후 77% 올랐고 나스닥 54% 올랐고 S&P 500 지수는 45% 올랐는데 포르쉐 오토모빌 홀딩 컴퍼니예요. 얘는 마이너스 24%다. 독일은 우울합니다. 특히 독일의 기계공업은 많이 우울해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2015년 10월 22일. 그 페라리가 미국서 거래가 시작된 게 2015년 10월 22일이거든요. 2015년 10월 22일이니까 페라리가 미국서 상장된 이후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에 페라리의 수익률은 852%다. 주가가 2배 오르면 수익률이 100%고 주가가 5배 오르면 수익률은 400%죠. 그러니까 페라리는 상장 후 현재까지 약 한 10배 올랐다. 그래서 수익률이 852%. 나스닥은 297%. 10년 동안에. S&P 500 지수는 수익률이 193%. 그러니까 거의 S&P 500 지수는 거의 3배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거의 4배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르쉐 오토모빌 PAH3 얘는 홀딩 컴퍼니예요. 포르쉐 스포츠카가 아니라. 얘는 수익률이 24%.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S&P 500 지수가 193% 3배 오르고 나스닥이 4배 오를 때 그리고 페라리가 10배 오를 때 얘는 수익률이 24%니까 은행에 넣어놓고 있어도 24%는 받았겠지. 못 받아 그래도 못 주나? 안 되나? 10년 동안에 빨간색. 그러니까 뭐 죽수고 있죠. 그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다 힘들어요. 그 페라리가 포르쉐가 저는 포르쉐 다시 스포츠카 얘기를 하면은 라이벌인가? 저는 포르쉐 스포츠카가 페라리 라이벌인지는 모르겠어. 페라리가 에르메스면은 포르쉐 스포츠카는 뭐라 그럴까? 루비통은 아니고 샤넬도 아니고 그 밑에 구찌라 그러면 기분 나쁜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브랜드 이미지하고 그 주가 성과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지 뭐 회사 기술이 어느 회사 기술이 더 훌륭하냐 그런 거는 뭐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뭐 어떤 미래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그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바게닝 파워 이런 거가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 그 주가 트렌드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라리 10년 동안에 페라리가 주가가 수익률이 852%일 때 포르쉐 홀딩 컴퍼니 주가 수익률이 24%라는 얘기는 물론 이거는 뭐 복수박에 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뭐 스코다, 체코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스코다, 그리고 뭐 람보르기니, 벤틀리 뭐 다 밑에 있으니까 만, 스카니아 이거 다 포함해서 이렇다. 제가 이 포르쉐 911은 제가 따로 그려봤나? 그럼 911도 볼까? 우리 911을 보면 911은 이 상장한 게 얼마 안 돼요. 그 911을 보면은 자 911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포르쉐 스포츠카죠. 얘는 2023년도 5월 25일 날 상장이 됐어요. 2023년 5월 25일 날. 그래서 그때로 컷오프가 됐고 2023년 아니다 이게 아니지 2020 아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헷갈렸네. 그래서 그러니까 포르쉐 스포츠카는 2022년 10월에 상장됐고 레이스는 페라리니까 페라리는 2015년 10월 20일에 상장됐는데 일단 2022년 10월 3일 날 컷오프가 됐어요. 포르쉐 911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포르쉐 911 예. 얘는 스포츠카. PAH는 포르쉐 홀딩 컴퍼니. 자, 그럼 페라리는 2022년 10월부터 엊그제까지 2년 5개월 동안에 수익률이 173%다. 제일 높죠. 나스닥 81%. 포르쉐 911도 마이너스 27%예요. 그러니까 2022년 상장하고 나서 현재까지 911 포르쉐 스포츠카 티커 P911은 마이너스 27%. 포르쉐 오토모빌, 포르쉐 홀딩 컴퍼니 주가는 마이너스 29%. 비슷하게 하락한 거죠. 여기 보라색이 포르쉐 홀딩 컴퍼니, 빨간색이 P911, 그러니까 포르쉐 스포츠카. 그러니까 포르쉐 스포츠카는 이런 주가 이 성과 면에서는 페라리하고는 사실상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약하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으냐? 저는 사실 뭐 이런 거 파워 분석하고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분석하고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그런 거를 이렇게 믿지는 않기 때문에 좌우지간 페라리의 시가총액은 90 빌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1,500원 잡으면은 우리 돈으로 135조 원쯤, 130조 원쯤 되는 거죠. 재밌는 거 P가 50, 뭐 48, 꽤 높아요. 트레일링 P, 그러니까 과거 12개월치 평균 퍼는 55, 53, 57 된다. 이게 프라이스 어닝 그로스가 4%, 뭐 15%, 21% 굉장히 높아요. 이건 뭐냐면 차도 잘 팔리고 차 가격을 올리는 것에 그 결정권. 그게 그 페라리 회사가 갖고 있고 페라리 고객 커스터머들은 그 가격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 저항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P가 이렇게 성장성이 좋지. 그리고 프레스트 북이 24예요. 20, 뭐 18, 뭐. 그러니까 프레스트 북 이거는 뭐 학계에서는 뭐 또 이렇게도 부르죠. P2B를 마켓 투 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노벨상 받은 사람 토빈 큐도 이런 개념이죠. 토빈 큐. 그러니까 북밸류는 이 회사 자산을 지금 팔았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는가. 그게 북밸류고 프라이스는 이게 마켓 밸류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북밸류 대비 이 회사의 시장 가치를 얼마나 보느냐. 장부가 대비 시장가. 이게 높을수록 회사의 성장성이 좋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P911 얘는 포르쉐 스포츠카 브랜드. 얘는 어떠냐? 프레스북이 2, 3, 2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장부가가 이 회사의 현재 이 자산을 팔았을 때 장부에 있는 자산들, 고정 자산들이죠. 팔았을 때 그게 뭐 현재 시장 가치, 회사를 통째로 팔았을 때 시장 가치보다 뭐 이건 2.3배다. 그러니까 페라리가 24라는 얘기는 장부는 고정 자산이라고 친다면 쉽게 그냥 대충 얘기해서 24배만큼의 시장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이 장부에 있다. 이렇게 쉽게 그냥 토빈큐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좋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는
요 장부에 있는 이 기재된 자산들을 총 기재된 자산들이 그 자산의 2배, 3배 정도의 그 마켓 밸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르쉐 스포츠카 브랜드 P911보다 페라리가 프라이스북이 7배, 8배 높다는 얘기는 회사의 성장성, 회사의 수익성 이런 게 비교 안 될 정도로 페라리가 더 크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P가 57 이렇고 그러니까 포르쉐 스포츠카는 P가 뭐 13, 11. 그러면 이 포르쉐 홀딩 컴퍼니는 어떠냐? 독일은 전 망가졌다 그랬어요. 포르쉐 홀딩 컴퍼니 P2B는 0.2예요. 0.2. 이거 성장성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회사는 회사 운영하는 것보다 장부에 있는 그냥 고정 자산들 팔아버리는 게 차라리 회사 가치에 더 도움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P는 뭐 3이네. P는 3. 근데 페라리의 P가 57, 55 그렇고 P911 포르쉐 스포츠카의 P가 뭐 13, 14쯤 되는데 포르쉐 홀딩 컴퍼니의 P는 3이 안 돼. 3이 안 되는 얘기는 그냥 시장에서는 얘는 전혀 어떤 뭐 성장성이 전혀 없다. P 그로스가 없어. 이거는 뭐야? P가 내려간다는 얘기잖아. 왜? 주가가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독일을 대표하는 회사잖아. 포르쉐 밑에 뭐 스카니아, 폭스바겐. 독일을 대표하는 대중차 폭스바겐이잖아요. 폭스바겐. 뭐 벤츠, BMW도 있지만 독일을 대표하는 독일 국민차 폭스바겐이 차고 도고로 폭스가 뭐야? 영어로 포크송 할 때 우리 뭐 민중가요, 대중가요 할 때 그 포크잖아. 그러니까 독일의 폭스바겐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 자동차 아니에요. 히틀러가 만든 국민 자동차. 히틀러 나치도 사회주의 극우 사회주의로 갔던 사회니까. 나치가 뭐야? 내셔널 소셜리스트잖아. 그러니까 국가 사회주의자 당이 나치 당이잖아요. 국가 사회주의당. 근데 나치는 완전 극우파죠. 완전 극우파지. 민족주의를 지상으로 내건 극우파. 근데 폭력을 서슴지 않는. 근데 그런 나치가 소셜리스트 국가 사회주의자 당이야. 사회주의자들이야 나치는. 근데 극우파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주의자 그러면 공산주의 좌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극과 극은 통해요. 극우 사회주의로 가나 나치처럼 북한처럼 극좌 사회주의로 가나 북한을 떠받드는 그리고 중국처럼 공산주의 극좌 공산 사회주의로 가나 극과 극은 통합니다. 극우와 극좌는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하튼간에 이렇다. 그러니까 이 포르쉐 이거 참 우울한 거죠. 홀딩 컴퍼니 얼마나 훌륭한 회사들이 많아. 이 PH3 밑에 우리가 좋아하는 뭐 나는 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우디 좋아하나? 벤틀리 이거 포르쉐 홀딩 컴퍼니 밑에 있고 람보르기니 포르쉐 스포츠카도 밑에 있고 두카티도 유명한 브랜드 아닙니까? 스카니아 많은 거의 뭐 디젤 엔진 그 업계에서는 뭐 디젤 엔진 쓰는 그런 화물차나 뭐 트럭 버스 이쪽에서는 세계적인 브랜드고. 근데 이렇게 우울하다. P 프라이스북이 0.2밖에 안 된다. 이거는 회사 운영하는 것보다 그냥 팔아가지고 그냥 회사 장비 다 그냥 중고로 파는 게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야. 회사 운영하는 것보다. PB가 0.2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자, 이번 영상이 어떤 이 라이벌 시리즈 스포츠카 브랜드 두 개를 비교해 본 건데 자, 재미가 있었으면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가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널리 알려주시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는 저는 자동차에서 딱 2개만 사요. 페라리하고 테슬라 2개만 삽니다. 나머지 자동차에서는 BMW, 벤츠 전 이런 거는 10년 내로 현대가 다 추월할 거라고 봐요. 자,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